무슨 일이든 롱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니 해도 재미라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하고 싶진 않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에서 있어선 더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일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롱런의 핵심은 재미를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는 바로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교육으로 치자면 암기와도 일맥상통할 텐데요. 새해마다 야심차게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영어책 표지 위에는 먼지만 쌓여갑니다. 무조건 해야만 하니까 하는 공부가 아닌 재미있어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영어 공부는 이번 생엔 결코 경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청산뉴스에 모신 분은요, 우리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당히 NO라고 대답해 주실 분 같은데요. 미녀 영어 강사 레이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자기를 브랜딩한다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아의 약점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남들에게 강점으로 어필할 수 있는 셀프 브랜딩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요. 또한 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내파 영어 강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그렇게 두 가지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레이나 선생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레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꿈과 비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저와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준비한 강연이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많은 약점들이 생각해보면 남들은 약점인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에서 많이 볼 수 있다시피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한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브랜딩한다라는 거, 셀프 브랜딩 중에서도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드는 그런 셀프 브랜딩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English teacher이에요. 가끔 제가 영어를 안 쓰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영어를 좀 쓸 텐데 Made in USA도 아니고요. Made in UK도 아니고요. Made in 남아공도 아니고요. Made in 캐나다는 더 아니에요. 저는 Made in Korea입니다. 어찌 보면 이 Made in Korea는 참 저에겐 인생 내내 약점이었어요. 아니 영어를 가르친다는데 코리안? Made in Korea?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약점이 지금은 저의 최대의 강점이 됐거든요. 자, 요즘 세상 살기가 팍팍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많은 현장에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벌써 20대 후반이 되고 저보다 먼저 시집 장가를 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가끔 이제 스승의 날 되면 연락도 하고 번개 같은 걸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요 할 일이 참 없는 세상인데 생각해보면 할 일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티피컬한 전형적인 직업군 그리고 가장 요즘에 뜨는 직업군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했더니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거 누구나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시점에서 꿈이죠. 그리고 또 공무원이 되는 것. 그래서 부모님한테 안정적으로 용돈도 좀 드리고 착한 아들딸 되고 싶은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반대로 가면 요즘은 창업이지 내 회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뭐 유튜버 아니면 인스타그래머 아니면 블로거 같이 해서 자신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수익으로 직결시키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물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 또한 저 직업군에서 이쪽 직업군까지 쭉 하나의 라인을 긋는다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제 지인 중에 기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기준 씨는 예전부터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 S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들어가서 수원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일하다 보니 제가 마치 소모품 같아요. 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강을 좀 했었어요. 그때 저에게 배웠던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시생 때는 합격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2년 정도 이제 배치되어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사는 사람인지 삶이 재미가 없고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직업 자체가 나의 꿈이고 희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꿈을 이루어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라고 또 이제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되고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공시생에서 탈출하고 나니 이건 재미가 없는데? 라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역시 또 식상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벨인데 조금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꼭 work를 해야지만 life와 balance가 맞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은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했고 여전히 나는 선택의 기로에 있겠지만 준비를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런 나의 삶이 곧 work가 되는 거예요. 내 work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나의 work예요. 그건 곧 life예요. work와 life가 따로따로 있어서 이것을 밸런스를 생각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삶이 곧 일이고 일이고 삶이니까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고 어떻게 이것을 직업으로 연결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워라벨은 직업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의 일원으로만 자신을 치부하지 마시고요.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 팽 당하더라도 내 가치, 내 컨텐츠를 내가 준비해놨다면 그걸 가지고 어느 회사의 문을 두드리건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자기계발서의 일장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현 씨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딸로서 아들로서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붙은 시험인데요.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도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work and life balance를 찾기를 좀 추천을 해줬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는 저를 포함하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고 정확하게 정해놓은 건 아마 무덤으로 가기 전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저의 자기 브랜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의 걸어온 인생이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성, 나의 개성을 컨텐츠로 만드는 것이 저는 셀프 브랜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국내파 영어 강사다 라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국내파도 보통 국내파가 아닙니다. 저의 고향은 경북 영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곳에서만 살았어요. 시내버스가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두 개 끝. 그 다음에 시외 버스는 55번, 555번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끝. 네, 그래서 버스를 놓치면 한 40분, 1시간 걸어가는 건 기본인 5일장이 열리는 그런 시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너무나도 뜬금없는 영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게 된, 살아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지금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하지만 그 전부터 뭐 유아 때부터 엄마표 영어 하면서 영어들 일찍 뭐 자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중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학교에 소집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알파벳을 소문자 대문자 외워와라. 영어 수업 첫 시간에 시험 쳐서 틀리면은 2대씩 맞는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접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저희 부모님의 취미가 저의 인생의 컨텐츠가 돼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정말 보헤미안 사상에 심취하신 분이었는데
집의 한쪽 벽이 다 레코드판이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정말 격렬하게 음악적인 싸움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음악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비평을 하시면서 나는 걔 음악이 싫어! 뭐 이렇게 싸우시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 왜 우리 집은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꼬부랑말의 노래를 듣고 있을까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귀에 익숙하고 물론 알파벳 모르고 단어 모르고 뜻도 몰라요. 그냥 소리만 흥얼흥얼 하는 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중학교를 올라왔는데 시에서 열리는 영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대회에 나갈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그거에 목숨을 거는 학교였어요. 매년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께서 자, 여기 있는 이 본문에 있는 한 문장을 맨 왼쪽에 맨 앞에 있는 너부터 읽어보거라 하면서 한 줄씩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읽었습니다. 한 문장.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네 영어 어디서 배웠노?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웠는데 얘.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회사 다니시는데 얘. 그랬더니 네 이따 좀 따라오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무실을 갔는데 영어 경시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옥선생 영어교실, 뭐 탄탄영어 뭐 이런 거를 거친 아이들이 다 뽑혔는데 저 혼자 밑도 끝도 없이 알파벳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5명이서 대회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우리 학교가 1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되어서는 도어대회, 경상북도 대회를 나갔는데 4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문법 책 한 권을 독파해 본 적이 없고요. 공부 정말 인생 제일 싫어했어요. 저는 책을 보면 울렁거렸어요. 그런데 딱지가 붙어버렸는데 영어 잘하는 애, 영어짱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점점 이 현실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과의 괴리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뭘 잘하는 아이였는지 대충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작은 도시에서 아 제가 영어 경시대회 1등한 애야 이번에 우리 학교 왔어 라는 게 소문이 퍼지니까 영어 시간만 되면 세상에 어려운 문제를 제가 9번이었거든요. 3년 내내 9번이었어요. 9번 그래서 네 니는 정답이 몇 번인 것 같노? 딱 그래요. 근데 누구나 맞추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겠어요? 당연히 틀리는 걸 저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걸 겪고 나니까 삶이 싫더라고요.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진짜 영어 솔직히 정말 저 발음만 좋지 영어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네가 인생을 그따구로 살면 닌 될 것도 안 된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을 이렇게 바꾸래요. 저 발음 하나는 끝내줘요. 라고 말을 해요. 남들은 아, 난 발음이 별로여서 영어를 입 밖에도 못 꺼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지식은 없지만 꺼내면 왠지 지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나의 약점이지만 강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진로를 영어로 잡고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제가 정말 어느 순간 잘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영어 교육과를 나오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집이 좀 이렇게 어려웠어요. 어렵다 보니까 저녁에는 매일 학원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용고시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고 학원가로 좀 일찍 이제 나오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준비를 하면서 서울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북에 있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했던 제 스펙이 서울에 올라오게 되니까 뭔가 이 주홍 글씨처럼 그냥 가슴에 빡 하고 박히더라고요. 왜냐면 목동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동료 선생님들이 다 해외에서 공부한 유학파였고요. 대치동이나 강남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다들 인서울, 그것도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강남 8학군이나 과학고등학교 민사고에서 강의를 한 선생님들과 제가 나란히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 스펙이 주홍 글씨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홍 글씨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계속 루저처럼 제가 스스로를 파고 들어가느니 과감하게 꺼내고 그건 그래 나 뭐 지방에서 학교 나왔어. 근데 so what 하고 한 번 더 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목동에서 일할 땐 다들 외국에서 공부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주로 듣기 말하기를 가르쳤다면 국내파인 저는 문법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문법을 이런 뭐 투부정사, 동명사 이게 중국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말보다 문법 용어 하나도 안 쓰는데 장문이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을 저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 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스펙 좀 딸리는데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하려면 제가 가르치는 지식이 아이들한테 소중하게 다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강의 노트, 그날의 강의 프린트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20-30분 전에 제가 교실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보통은 종이 땅 치면 선생님이 이제 강단으로 탁 들어와서 책 딱 펴고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조교가 할 일을 제가 한 거죠. 문 앞에 서서 아이들 강의실 들어올 때마다 유인물 하나씩 나눠줬어요. 자, 오늘 할 거야? 오늘 공부할 거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 절대로 아이들이 그걸 버리거나 반 접어서 아무데나 팽개치지 않고 그걸 집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객관적인 기준에서 학원가에서 이야기하는 스펙은 저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강의 평가는 늘 최상위에 있었고, 그렇게 강사로서의 이미지, 그런 브랜딩은 그렇게 제가 해왔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저에게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8년 정도 전에 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3달 연속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학원에서 밀어줬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영업을 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설이 난무했는데 저는 literally 말 그대로 자다가 핸드폰이 하도 울려서 눈을 딱 떴더니 제가 검색어 1위가 돼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EBS에서 영어 강의를 한 그 화면을 어떤 고3 수험생의 누나가 캡처를 해서 얼짱남녀 그 사이트에다가 올린 겁니다. 요즘 이런 선생 다 있네? 이렇게. 근데 그것을 어떤 기자분께서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고맙더라고요. 좀 선정적인 그런 타이틀로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와? 점점점으로 그렇게 기사 제목이 나면서, 근데 알고 보니 공부가 너무 잘 돼서 잠이 안 온다였는데 그 제목만 보면 뭔가 좀 야하죠? 그렇게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오게 될 기회도 좀 많아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 SBS 방송에 국내파의 영어 발음 비법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대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능 같은 것들 보면 1시간짜리잖아요. 아니면 뭐 80분, 90분짜리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은 녹화를 거의 10시간을 뜹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화면 끊어갈 때 심심하니까 다들 이제 수다를 좀 떨어요. 강호동 씨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레이나 씨는 약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요? 시골에서 없이 커가지고 유학 한번 못 가보고 지방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오히려 말하고 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본인이 이제 씨름 선수였고 이런 흔히들 하는 그런 좋은 학교 나오고 아나운서 출신의 MC를 하는 그런 경로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친근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라.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져올 수 있다. 더 오래 사랑받는 방법을 원한다면 자신의 치부, 약점을 오히려 남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나누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건 아직도 저한테는 제 셀프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제1의 철학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옮기자면 좀 이런 얘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세요 라고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bring it up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팝하고 번역기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좀 굴리려면 bring it up 보다는 bring it up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네, bring it up. Bring it up. 그렇죠. 그러면 bring it up first. 먼저 말 꺼내세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할게요. bring it up first. Bring it up first. 네, 여기서 약간 지진 나죠? and 그리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동정을 받을 수가 있다. 동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살아온 삶,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깊숙이 마음 깊숙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얻어낸다는 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win the sympathy라고 합니다. win the sympathy. 따라할게요. win the sympathy. Win the sympathy.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전체 문장 연결 이제 할 거예요. 천천히 제가 먼저 할게요. Bring it up first and win the sympathy. 같이 할게요. 저도 따라 할게요. 시작. Bring it up first and win the sympathy. 맞습니다. 내 약점이 있다면 먼저 꺼내세요. 먼저 꺼내고요. 사람들한테 그냥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꺼내놓으면 그걸 어머 쟤 스펙 완전 딸려. 어머 쟤 뭐야 뭐 얼짱 지가 무슨 얼짱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의외로 그걸 수용해주고 절 더 사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이렇게 제 약점을 꺼내놓은 것, 그것이 저의 셀프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그런 강연 장소들에 좀 가봤어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건 예전에 CBS에서 그 강연 쇼에 제가 패널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군부대를 갔었습니다. 세상 그런 인기는 또 언제 있을까?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느낀 건 누구나 자신에게는 약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점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보통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어떻게 숨길까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SNS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그런 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먹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개걸스럽게 먹고 너무 많이 먹는 게 나의 약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입 요만큼 벌리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너무 맛있게 먹고 막 주룩주룩 흘리면서 먹어도 그게 아이템이 돼서 돈을 벌더라고요. 네, 좀 격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건데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강점으로 만들라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셀프 브랜딩이다 라는 주제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눠왔어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일단 대구로 가셔서요. 내 약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약점이 발견이 됐다. 이 날것 그대로의 약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건 그야말로 그냥 치부를 드러내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나의 약점을 딱 놓고 내가 이 약점에 대해서 늘 그것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나의 어떤 기억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인생 스토리를 먼저 작업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나는 1900 9월 16일 날 태어났고 우리 집은 어디고 나는 초등학교 때 전까지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고 초등학교 때는 갔는데 뭐 자신감도 없고 남들 앞에 서는 거 싫어했고 반장 선거에 나오면 저 기권하겠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맨날 혼나고 나는 그런 학생이었어. 내가 근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나에게 쓰는 나의 다이어리를 그냥 한번 쫙 내 인생을 한번 적어봤어요. 진짜 뭐 웃다가 울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나온 나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글로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꽤 재밌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 과거를 통해 이제 지금의 나와 맞닥뜨렸어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직 선택은 안 했겠죠. 나는 할 거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까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나의 과거가 지금의 나의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라는 것들 이제 연결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이 직업 추구, 물론 직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 모습이나 과거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까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셀프 브랜딩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점이라는 것이 스토리화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컨텐츠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뭐 유튜브로 개인 채널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최근에 본 분 중에는 유튜버 중에 기상천외한 이야기 같은 것들 정말 입담 좋게 풀어내는데 그게 셀프 브랜딩이 되고 이 채널 구독자 수가 뭐 10만이 넘어가고 정말 인기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사실 TV에 틀면 나오는 컨텐츠인데 이거 어떻게 자신만의 컨텐츠로 풀었나요? 라고 했더니 아니 사실 제가 어디 가면 야 넌 진짜 사기치거나 보험하면 딱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물론 사기와 보험은 정말 다른 분야입니다. 사기는 사기고 보험은 정말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 내가 말 하나는 참 잘하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난 네가 이야기하는 것만 녹화해도 사람들이 꽤 볼 것 같대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핸드폰 갖다 놓고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는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아예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마이클 엘리어스라고 그 English in Korean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영어를 가르쳐요. 그분은 저의 완전 opposite, 그죠? 완전 반대예요. 저는 made in Korea이지만 English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분은 뭐 made in USA지만 English를 가르치지만 그 채널이 한국어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영어를 가르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영어로 가르치면 원어민이니까 리스닝 되고 좋은데 뭘 한국말로 가르쳐? 라고 굳이 왜? 라고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선 나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영어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그게 효과가 좋을까. 그 사람은 이제 감정의 이입적인 면까지도 이용을 해서 자기 브랜딩을 한 거고요. 지금은 너무나도 사실은 거의 저보다도 더 유명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라디오를 할 때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들어오는 순간 네, 청취율 늘더라고요. 상당히 고마웠던 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상천외하고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는 나의 약점을 통한 어떤 브랜딩도 컨텐츠가 되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나 어떤 단체가 나를 밀어내고 팽하더라도 괜찮아, 난 내 브랜드 가지고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그런 자신만의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 또 그것을 통해서 약점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나의 브랜딩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나눠봤고요. 네, 제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